네, 박스권이어도 종목별 강도는 굉장히 큰 종목들이 많습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오늘 이분과 함께 내일장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마이트리 투자자문 배윤정 대표 모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마감 스파트, 빅피처에 또 처음 와주셨는데 진짜 궁금한 거는 이거인 것 같아요. 앞으로의 주도 섹터가 어딜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쪽이 그렇게 힘을 많이 응집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네. 바로 반도체주인데 네. AI 거품은 조금 걷어진 것 같고 언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만 남은 것 같네요. 네. 지금 반도체주는 사실 좀 저희가 그동안 2023년부터 해서 굉장히 AI 수혜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좀 선별해 가야 하는 시점이기는 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엔비디아라든지 뭐 SK 하이닉스가 HBM 때문에 그동안 계속 호실적을 유지해 왔는데 지금 하반기에 계속 언급되고 있는 기대감 있는 것들은 HBM4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커스터마이즈 하는 파운드리업에 대해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AI도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고 그러면 그거에 뒷받침되는 반도체들도 좀 다변화가 돼야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뭐 호실적 이어갈 수 있겠으나 점점 좀 산업에 대해서는 다각화를 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보면 엔비디아 역시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1분기 때 보면 1분기 때 호실적을 있고 그 당일날 주가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어요.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미국에서도 좋은 흐름 보였는데 어제는 사실 엔비디아 장 마감 후에 장외에서 한 3% 정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뭐 저희 장에서 오늘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그래도 HBM은 수요는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동안 좀 눌려있던 거는 회복을 하는 분위기는 맞았으나 사실 1분기랑 비교해보면 좀 분위기는 다른 것 같아요. 뭐 물론 역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나 뭐 AI 거품에 대한 뭐 우려감 때문에 뭐 더 못 간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저희가 반도체는 이제부터는 AI 하드웨어 그리고 반도체 투탑에 그 집중되었던 것들이 좀 분산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국내장에서도 그래서 주로 뭐가 올랐냐 보면은 주로 많이 올랐던 것들이 SK 하이닉스, 뭐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 마이크론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사실상 이 개별 종목들 보면 오늘 꼭 엔비디아의 호실적 때문에 올랐다기보다는 하나 마이크론은 인적 분할에 대한 좀 리스크가 해소가 됐고요.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또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 개별 기업들 간의 성과의 차이가 계속 뭐 두드러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변화하는 걸 계속 쫓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트렌드를 맞춰서 이제는 종목의 선별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언급 주셨네요. 그럼 종목 선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서 저희가 추가 시세가 좀 기대되는지 후보군 듣겠습니다. 열어볼까요? FNS테크가 나왔네요. 사실은 저희는 뭐 이렇게 중소형주를 많이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데 사실 오늘 조금 보면서 많이 안타깝기는 했어요. 사실 FNS테크가 뭐 3주 전부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반영이 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산업부 지원 통해서 아사히램프를 오늘 인수를 확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아사히램프라는 기업을 좀 보시면 얘네가 텅스텐 할로겐 램프를 제조하는 곳이에요. 그 텅스텐 할로겐은 저희 웨이퍼 열처리에 이제 필수적인데 그동안 이 부품이 국내에서는 하나도 이제 제조가 안 됐던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수를 했다는 건 사실 FNS테크 입장에서는 그 영업의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강화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오늘 전혀 주가에 좀 반영이 안 된 분위기예요. 사실 FNS테크가 좀 수급이 약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걸 주목을 못 받았는데 내일 좀 보시면서 아마 FNS테크의 이런 그 아사히램프 인수가 어떻게 좀 시너지를 내는지에 대해 관심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FNS테크는 또 하나 호재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뭐 삼성전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파운드리에서 실적을 내고 있다는 모습을 좀 최근에 보여줬잖아요. 그 FNS테크가 가지고 있는 이노패드사를 인수함으로써 가져왔던 우리 CMP, 이 CMP 사용은 사실 파운드리에서는 더 필수적인 공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랑 지금 공동으로 개발한 CMP 재사용 기술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거에 대한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거가 기대가 돼서 내일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산업부에서 그 FNS테크가 대만의 아사히 램프 인수하는 거 지원한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오늘 시장 반응이 조금 아쉽지만 내일장에서 한번 공략을 해봐도 되는지 흐름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셨는데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좀 기대감에 비해서 답답한 시장이기는 합니다. 네. 저희가 왜 코스피 5천을 외치던 게 지난달이었는데요. 네. 답답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산업적인 지원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산업들의 방향성은 분명하기는 합니다. 뭐 AI라든지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산업이 구체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든지 이번 주 꾸준히 좀 하반기부터 다 내년 상반기까지 보실 만한 종목들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를 바라보고 남겨야 할 종목이 무엇인가 압축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양대 시장 혼조세죠.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벌써 8월 한 달도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8월 28일 목요일장 마감됐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경계감이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강보합으로 문을 닫았었죠. 오늘 우리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 자체는 잘 나왔지만 중국 쪽에서의 매출에 대해서 좀 변수가 생기면서 그러한 영향에 살짝 쉬어가는 흐름도 나타냈지만 양 시장, 양 지수가 수급에 따라서도 그리고 섹터에 따라서도 온도차를 좀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오늘 약세를 보였던 건 좀 아쉽지만 SK 하이닉스가 오늘 좀 강세를 나타낸 부분도 영향을 줬죠. 우선은 0.41%까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좀 집중이 됐을 텐데요. 3,200선을 어제 이탈을 했었는데 오늘은 안착 여부가 좀 중요했었거든요. 우선은 3,200.23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0.4% 정도 2차 전지 쪽에 좀 크게 밀리기도 했습니다. 798선으로 800선 밑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은 금통위에서 오늘 금리 동결이 됐습니다. 8원 70전이나 환율 내려가면서 1,387원으로 다시 한번 1,390원대 아래까지 일단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196선에서 마감을 지었네요. 거래소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있었는데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는 6천억 원 가까이 매수하는 것으로 조금 전에 체크를 좀 하고 왔거든요. 우선 거래소에서는 2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였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이 금융투자 중심으로 3천억 원 넘는 물량을 사들였다라는 게 특징적이었고요.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확연하게 반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 그리고 개인들은 매수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확실히 지수에 영향을 줬던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부터 하나씩 이슈를 좀 체크해 봐야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의 실적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뚜렷하게 좀 갈렸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1.4% 정도 쉬어가면서 끝났고요. SK 하이닉스가 오름폭을 좀 더 키워갔습니다. 3%대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나머지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에서는 파란불을 띄고 있는 상황이지만 삼성전기나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정도는 시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알테오젠, 유한양행 등등의 종목들 대다수 좀 쉬어갔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오랜만에 1% 가까이 오름세를 나타냈고 한미약품과 HLB 정도가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과 관련해서 되돌림 이슈가 있었죠.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기대도 나오는 가운데 오늘 증권과 지주사 쪽이 힘을 좀 받아갔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종목 중에는 미래에셋증권이 6% 가까운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지주사 저쪽에 있는데 SK와 삼성물산도 빨간불 강하게 켜줬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마감 시간에 방송 중에는 단독 뉴스로 전해드렸었고요. 장 마감 후에 공식화됐던 것이죠.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의 합병과 관련해서 이제 조선 쪽에서도 거대 공룡이 탄생할 것이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요. 정작 당사자들은 오늘 주가가 좀 밀렸지만 그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 속에 HD 한국조선해양이 11% 가까운 급등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또 조선 쪽에서의 수급이 다소 방산 쪽으로 가기도 했는데요.
현대로템과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등등의 종목들 모두 다 함께 오름세로 마무리 지었고요. 조선도 조선기자재 쪽, 현대힘스 등등의 종목들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쪽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 골드만삭스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기아가 2%가 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2차 전지 쪽의 약세가 오늘 코스닥 지수에 다소 좀 하방 압력을 주기도 했었죠. 특히나 LNF가 재무 건전성에 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12% 두 자릿수 급락했고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2차 전지 섹터 투자 심리를 많이 위축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게임 엔터 쪽 한번 가보시면 중국에서 그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기대감이 참 컸었는데 찬물을 끼얹는 듯한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걸그룹의 중국 팬 콘서트가 돌연 좀 연기가 됐다라는 이슈도 전해진 가운데 오늘 엔터주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양식품이 대단하죠. 160만 원까지 찍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1위는 삼성전자가 기록했는데요. 오늘 종가는 69,600원 형성했고요. 많이 또 눈에 띄는 종목들은 여전히 조선 그리고 증권주가 될 것 같습니다. HJ중공업이 11%대 급등했고요. 삼성중공업은 2% 정도 조정 나왔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오늘 거래량 많이 실었고요. 상상인 증권도 올라와 있고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모나미가 오늘은 14% 가까이 좀 급락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IT토톱과 함께 마찬가지로 조선주, 방산 그리고 원전까지 조방원이 되고 보이는 가운데 삼양식품과 현대차까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거래량 상위 쪽에서는 우리기술이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 ADM이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피델릭스가 15%대 급등했고 오늘 러셀 비롯해서 또 일부 로봇주들 강세가 보여지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15% 정도 급등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최근에 계속해서 제약바이오주가 좀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오늘 그러한 분위기가 유지가 되긴 했지만 현대힘스가 1위로 또 당당하게 올라와 있고요. 하나마이크론 비롯해서 일부 반도체 관련주들도 눈에 띄는 가운데 로보티즈도 오늘 1% 가까이 쉬어갔지만 거래대금 상위 쪽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8월 28일 목요일장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자 계속 고민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박스로 바라보고 시장을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일까? 아까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압축 전략을 잘 해야 할 거고 그 압축의 중심이 되는 것은 과연 내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인가 아닌가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섹터로 더 집요하게 보시는지 바로 여쭤볼게요. 내일장 공략 섹터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뭐 여러 가지 후보군들이 있었을 텐데 준비된 모멘텀에 집중하자. AI 소프트웨어로 챙겨와 주셨네요. 사실 하드웨어가 가면 소프트웨어가 갈까? 이런 논리가 작년에는 먹혔는데 이번엔 어떨까요? 일단 제가 내일장으로 가져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요즘 시장이 좀 힘을 잃었는데 그래서 다시 순환매 구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지금 조방원이 또 다시 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환매 측면에서 아마 AI 소프트웨어도 다시 좀 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제가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AI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정부가 얘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그냥 정책 발표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어제 50조 첨단전략산업기금이 10마리 출범하겠다는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반되는 이제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한국산업은행이 30조에서 이제 45조 가의 자본금을 들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펀드를 조성을 할 거기 때문에 정부의 산업 정책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지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국가대표 AI 선정입니다. 지금 이미 탑5 기업들이 선정이 됐고요. 12월까지 1차 평가가 있을 건데 그때가 되면 가시적으로 어떤 그 AI 역량을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느냐 나타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쭉 끌고 갈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는요. 지금 정부 주도화의 이 정부의 산업부터 민간까지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겠다고 했어요. 거기서 AI 소프트웨어 어떤 언어가 이제 중심이 될 거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AI 생태계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거기 때문에 계속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 AI 기업은 그때만 이슈화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꾸준하게 잘 팔로우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기업들 아마 떠올리실 건데 관련해서 탑픽 종목이 있을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이버. 아픔의 종목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 맞습니다. 있어서는. 네. 정말 애증의 네이버인데요. 예. 주가가 결국에는 6, 7월에 올랐던 걸 거의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레포트도 좀 목표가 하향하는 것도 많이 보였고요. 오히려 국가대표에서 탈락한 카카오가 탈락한 날 더 많이 올랐어요. 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사실 네이버 뭐 꾸준한 실적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AI 역량에 있어서도 어떻게 평가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기반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자체가 지금 많이 쓰시다시피 포탈에 대해서 탄탄하고요. 그리고 뭐 네이버 플레이스, 네이버 지도, 그리고 부동산 모든 섹터에 있어서 이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AI 모델의 역량은 데이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제도 보면 몽고DB가 미국장에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몽고DB가 뭐 하느냐? 결국에 AI를 훈련시키고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가 저는 유리하다고 보여지고, 지금의 주가는 사실 뭐 또 M&A를 자주 하는 네이버의 그런 것 때문에 자본에 있어서 좀 자본 배분이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외국인들이나 투자자들의 시선 때문에 좀 눌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히려 이런 국면을 좀 저가 매수 하시기에 좋은 국면이지 않을까 싶고요. 분할 매수 접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궁금한 거 그러면 어디까지를 좀 노려볼 수 있을까 네. 궁금한데요. 목표가 제시드리면 그래도 AI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었던 우리 30만 원 선 정도까지 목표가 잡으시고, 그리고 저희 전저점이었던 17만 5천 원 미만으로 보면 손절가 잡아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좀 멀리 봐서 30만 원까지는 좀 응원을 해봅니다. 현재 구간부터 분할 매수 관점 열어놓겠습니다. 자, 배윤정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